역사 위에서 방황하는 사상. 역사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읽혀진다. 즉 많은 용도, 많은 가치를 가진다. 나에게 있어서 역사의 유일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주된 가치는 시적인 것이었다. 그 시적 가치는 그것이 과거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건의 정확한 기록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의 신비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훨씬 이전에 여기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민족이 지금은 우리가 언젠가 사라지고 말듯이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역사는 그들을 우리의 상상력과 오성 앞에 기적처럼 소생시키고 그들의 희망과 불안, 언어와 작업이 무엇이었던가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과거의 광경을 가지고 있는 구름의 장막이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 우리는 상실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단계인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단상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이다.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단편적 부분적이나마 가능하다. 그 과거와 현재와의 기묘한 관계 속에 언제나 신은 내재한다. 단순한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우리의 상상력 속에는 성별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리스 도기의 파편, 로마의 돌, 봉건 시대의 장원의 기록, 의회 보고 등의 가장 산문적인 세부에도 신은 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간에 의한 성별과는 별도로 역사가 명백히 하는 많은 것들도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시의 재료가 된다. 인간과 나아가서는 민족의 정열과 소원, 극적인 실패와 성공, 우연이라는 심판관, 인간의 경탄할 만한 창조력, 그 최선의 창조물, 소원, 제도 따위의 짧은 생명, 특히 끊임없이 쓰러지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또다시 등장하는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위대한 시로서 처음도 끝도 없는 서사시로서 나는 역사를 읽으며 실정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역사의 철학을 발견할 수는 없다. 철학은 역사 앞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역사에서 추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것에 대한 사랑과 악한 것에 대한 정오 이외에 역사를 위하여 제출할 나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헤겔은 그의 역사 철학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세계사는 자유의 관념을 전개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리하여 그 최선의 적어도 최선의 표현을 1830년경의 독일 프로테스탄트 군주제 국가 속에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시대의 독일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간에 나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것도 전 창조물이 지향해 간 하나의 먼 신성한 목표는 아니었다. 액토는 대립하는 힘의 균형을 통하여 성장하는 자유의 역사를 쓰려고 생각하였다. 그 관념은 기실 17세기에 이르는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이룩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모든 양상을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를 설명하려 해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이론이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 토인비시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헤겔보다도 깊고 액톤보다도 넓은 역사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는 인간의 역사를 일련의 사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취급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건의 원인인 인류의 에너지와 사업의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을 탐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도전과 응전은 모든 동인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것이라고 그는 쓰고 있다. 토인비시의 역사의 연구는 확실히 매우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이 일부의 인류에게 호소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가 그런 것이다. 그러한 호소에는 사실 때때로 응답이 있었다. 더욱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는 위인의 생애는 흔히 역사의 방향을 변경시켜 놓고 있다. 여러분은 왜 그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에서 역사 철학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그리스도교의 흥흉은 신의 특별한 간섭의 결과거나 아니면 일련의 우연의 결과이다. 그 어느 경우든 그것은 당신의 철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문제에 관한 법칙에서 생긴 결과는 아니다. 세계적 종교의 기초가 로마 제국, 로마로 통하는 길, 서토와 철학 등에 의하여 어떻게 준비되었던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밭은 그러한 것이었으나 그러면 씨는 어디서 온 것일까? 실제로 보아온 그 세계적 종교는 그리스도와 타르스에서 출생한 바울의 생애에서 생긴 것이다. 그들의 출현은 필연이 아니었다. 기적적으로 생명이 부여되지 않았던들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사실이 어찌하여 일어났는가? 시저, 마호메트, 셰익스피어가 어찌하여 제각기 알맞는 시대에 태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한다. 고도 할 수 있고 또 역사는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문제는 역사의 어느 부분이 반복하느냐에 있다.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조건은 극도로 복잡하며 그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792년 영국의 정치가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아마도 윌리엄 피트였을 것이다. 그런데 2월 그는 영국의 6해군의 감축에 점하여 프랑스 혁명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프랑스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판단하여 감축을 하여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나라 역사상 유럽의 정세로 미루어 현재처럼 우리가 앞으로 15년 동안의 평화를 기대하여도 좋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어긋난 예언의 하나였다. 그러나 피터가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과오는 역사적 유추를 지나치게
자신을 가지고 이용한 데서 생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의 전력이 대부분 내분으로 말미암아 악화되는 일은 흔히 있었다. 찰스 1세, 2세 시대의 격렬한 정치적 투쟁 시대에는 피트도 알고 있었듯이 영국은 유럽에서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피트의 계산이 간과하였던 저 크롬웰의 사파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무도 역사의 어느 부분이 반복될는지는 결코 알 수 없다. 폭력적인 정치적, 사회적 혁명 다음에 오는 것은 언제나 군국주의적 전제 정치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조지 워싱턴은 군국주의적 전제 군주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